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방학이 되니까 학교가 굉장히 조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도 굉장히 좀 조용하고 자리도 많고요. 좋은 자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도서관에서 작업을 일정 시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실험하고 있는 게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작업을 하는 게 저한테 집중이 잘 되고 효율이 좋은가 이 부분을 조금 실험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도가 있는 편이어서 그렇고, 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무슨 실험실에서 뭔가 실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이나 연구 자체가 문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노트북이 있으면 장소를 조금씩 옮겨가면서도 작업이 가능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게 저한테 집중도 잘 되고 글도 잘 써지나 이런 부분을 조금 실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읽었던 론 무어의 결단이란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결정을 잘 내리기 위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시간이 언제 정도가 좋은지 아니면 장소는 어떤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맞게끔 세팅하라는 그런 내용이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리고 전에 저희 학교에 강풀 작가 웹툰 작가가 오셔서 특강을 했을 때 그분은 새벽에 4시부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에 깊이 남아서 나도 새벽에 연구실을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실험은 못 해봤는데 그걸 계속할 순 없을지라도 일정 기간을 그렇게 뭔가 집중적으로 작업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다른 어떤 책에서 봤을 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시간을 자꾸 잘게 쪼개지 말고 뭉치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이렇게 딱 뭉치로 큰 덩어리로 해서 하나의 작업을 하면 조금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랑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또 혼자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로 혼자서 책 보시고 문헌 보시고 아니면 혼자서 실험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큰 덩어리로 했을 때 좀 더 그게 효율이 높고 진도가 나갈 수 있다는 걸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해보니까 글 쓰는 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분야마다 글 쓰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글 같은 경우에는 쓰라고 그러면 되게 좀 금방 써요. 그런 연습은 좀 많이 했고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읽고 자료 정리하고 내 생각 조금 넣고 이런 것들은 되게 금방 해내는데 좀 익숙치 않은 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쓰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거를 한 문장을 이렇게 쓰기까지가 굉장히 힘든데 근데 그거를 한 문장을 쓰고 나면 그 자리에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으면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가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될 때까지 버텨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이렇게 효율도 안 나는데 앉아 있어 봐야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 익숙해질 때까지는 버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은 시간을 글 쓰는 시간에 좀 할애를 하게 됐는데요. 시간이 좀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진도가 나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음, 여러분께서 뭔가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그 분야의 글쓰기가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이라면 이럴 때는 효율보다도 일단 들인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버텨내는 게 또 실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양이 많아지면 그게 질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께서 익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하는데 그거를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실력이 확 늘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갑자기 뭔가 계단을 껑충 뛰어넘듯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다시 그 예전에 다른 어떤 분야에서 하셨던 경험을 지금 하시는 이 연구 분야에도 다시 그 기억을 소환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새로운 분야가 익숙해지기까지에는 진입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인내심을 가지고 잘 버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허락하시는 여건 안에서 본인에게 가장 좋은 어떤 집중하는 환경을 만드시라는 것. 적어도 논문이나 관련 서적 정도도 계속 읽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실험하셔도 논문은 쓰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혼자서 작업하시는 거니까 그런 일부 혼자서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말 집중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몰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스스로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시간적인 조건도 있을 수 있고 장소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이냐 아니면 인내냐 그 경계선에 있을 때 만약에 내가 낯선 분야를 이제 진입하는 거라면 인내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양이 압도하면 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께서 다른 곳에서 경험하셨던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셔서 이제 이 부분에도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이 부분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